인간이 만든 별이라 불리는 인공위성. 1957년 10월 4일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위성이 발사되었고 현재도 1000개가 넘는 인공위성들이 드넓은 우주 공간에서 저마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통신, 방송, 기상, 항공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인공위성은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동통신과 위성방송,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수많은 분야에서 사용되며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막대한 개발 비용과 긴 개발 기간으로 인해 일부 우주 선진국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그 개발 및 발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위성 발사 42년 후인 지난 1999년 인공위성 개발의 저변을 확대할 새로운 위성인 큐브 위성이 탄생했는데요.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을 한 걸음 더 전진시킨 작지만 강한 큐브 위성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지구와 같은 행성의 둘레를 돌 수 있도록 로켓을 이용해 쏘아 올린 인공장치인 인공위성. 자동차나 기차, 고속 항공기 등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탐사를 가능케 하는 등 인공위성은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계속해서 도는데 에너지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물체를 놓으면 보통 1초에 5m씩 바닥으로 떨어지지만 처음에 1초당 5m씩 멀어지는 속도로 던진다면 지구에 당기는 힘과 맞물려 떨어지지도 멀어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속도는 약 초당 7.9km인데 이 속도로 돌 수 있도록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으면 90분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돌게 되는 것이죠. 위성은 무게 500kg 이하일 때 소형 위성으로 분류되고 이 중에서도 20kg 이하인 가벼운 위성을 초소형 위성이라 부르는데요. 초소형 위성은 다시 나노 위성과 피코 위성으로 나누어지며 큐브 위성은 바로 이 나노 위성의 표준입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약 10cm 내외이며 무게는 약 1kg 정도로 손바닥 위에 올라가는 초소형 위성인 큐브 위성. 대형 위성에 비해 그 개발 비용이 적으며 대학 연구실에서도 1, 2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한 번에 10여 개를 동시에 쏠 수 있어 경제적인 데다가 위성 부품이나 통신 시스템 시험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점점 그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변 확대와 소형화 기술의 발전으로 나날이 진화하는 큐브 위성. 미 항공우주국 나사도 2006년에 개발한 큐브 위성으로 첫 대장균 실험을 한 이후 우주 과학 실험에 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무중력 상태에서의 실험은 물론 외계 생명체를 찾는 실험이나 기술 개발에도 큐브 위성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Because the first launch was actually part of the military spacecraft launch, so that's the reason for using the small spacecraft for CubeSat is the platform it came about at about the right time. It was developed from the universities initially, but we looked at that for developing low-cost missions for NASA, and then looked at that for doing rapid development for space missions. And so when we looked at that, that was another low-cost way to develop access to space for our sciences and for developing technology for future missions. 큐브 위성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간 이곳은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 최근 10여 년간 미국, 유럽,
일본 등 우주개발 선진국의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큐브 위성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큐브 위성을 고안한 미국은 현재도 그 연구에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큐브 위성의 개념을 탄생시킨 곳이자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그 창시자 중 한 명인 조르디 푸익수아리 교수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The problem with educational satellites before CubeSat was that they took a long time to develop, and that meant that the students did not see the entire life cycle. They didn't see design, build, and fly. So Bob Twiggs at Stanford and myself decided that we needed a faster, cheaper way of doing student satellites. 큐브 위성이 개발되기 전 인공위성 교육은 이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론으로 위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었죠. 이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트윅스 교수와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대학의 푸익수아리 교수는 새로운 위성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So at the time, 10 years ago, we decided that a 10-centimeter cube would be sufficient to do a Sputnik. Just have a radio, some solar panels, and communicate with the ground. And then we wanted to have the universities work together, so we decided that a standard would be a good thing, so that everybody was working on the same problem. 큐브 위성 설계에 성공한 푸익수아리 교수는 위성을 정기적으로 발사하는 세 개의 기관을 찾아가 가급적 많은 큐브 위성을 발사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결국 둘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큐브 위성은 세계로 퍼져 현재까지 약 50여 대의 큐브 위성이 발사되었습니다. The thing we didn't expect is that the students very rapidly introduced high-end electronic systems from commercial components into their spacecraft. And what that did is allow them to make very small satellite systems with very high performance. 학생들에게 새로운 위성을 접할 기회를 선사한 푸익수아리 교수. 그가 탄생시킨 큐브 위성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위성 설계 교육을 제공하며 양질의 우주기술 전문가 양성에 기여했습니다. 이곳 연구실에서도 한 학생이 큐브 위성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는데요. 크기는 작지만 위성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적용해야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큐브 위성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위성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동기 유발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Yeah, the CubeSat in education is a great experience, at least for me as a student. I was able to go through the whole design process and then as well as the build and flight process for the Peapod and CubeSats. So it's been a great experience and very hands-on, being able to take what I've been learning in the classroom and then expand on that to real-life work. 벨기에의 명문 대학인 리에주 대학에서도 큐브 위성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에주 대학의 큐브 위성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요. 현재는 대부분의 준비를 마친 상태로 2013년 여름 발사를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품을 손수 제작하며 준비한 이 개발 과정은 학생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Students are quite excited about CubeSat because at least they have the chance to apply their knowledge to a real structure, and so it provides them with hands-on experience, as it is called, and work on the basic idea and maybe have the chance to see your idea on orbit after 3 or 4 years. So that's quite unique with CubeSat compared to a longer space project which might take up to 10 to 15 years.
리에주 대학의 학생들은 벨기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큐브 위성 연구에 참여 중인데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큐브 위성을 통해 실제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CubeSat have a very small development time and very small cost with respect to standard satellites. So CubeSat are a wonderful tool for a researcher in the university in order to validate their algorithm and their research in a real-life mission.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와 카이스트, 한국항공대와 경희대 등에서 활발한 큐브 위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큐브 위성을 통해 학생들은 책으로만 공부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위성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며 모든 것을 실제 자기 손으로 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기본 위성이라고 하면은 되게 몇 톤급의 되게 큰 위성이잖아요. 근데 초소형 인공위성은 1.33km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위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별로 기능이 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작기 때문에 여러 개를 쓸 수 있고 저비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저희 같은 학생도 물론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이렇듯 큐브 위성 열풍이 일어나며 우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접 위성을 만들고 쏘아볼 수 있는 기회들도 마련되고 있는데요. 직접 개발한 큐브 위성으로 발사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경연대회는 학생들에게 한층 더 특별한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팀원들과 함께 설계하고 함께 제작한 큐브 위성에는 우주를 향한 그들의 소중한 꿈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적인 경연 대회나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연합하는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학생들이 설령 거기에서 선택되지 않더라도 그런 개념을 설계하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또 선정된 팀은 전체를 제작하고 발사하고 운영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이런 그 실습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경연대회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특징을 지닌 이 대회. 선발된 50개의 큐브 위성을 동시에 발사하는 벨기에의 큐비50인데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모한 50개의 큐브 위성을 위성군 형태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Integration and the preparation of the testing that the learning is done, which is sending in low Earth orbit 50 double CubeSats. In fact, from this size, as you have seen, it's a 10 by 10 by 20 centimeter small satellite, and these 50 CubeSats will all perform the same measurements in low Earth orbit using the same instrumentations. 전 세계 90여 개 대학이 참가한 큐비50은 지난 2012년 4월 서울대와 카이스트가 포함된 50개 팀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It's an intrinsic growing of communication, contacts, interest, and a tremendous motivation that is spread worldwide from this QB50 project. So I'm sure it's not going to be a single shot from you, from South Korea, from Kari, but hopefully also a motivation to join follow-up programs. And we are discussing some possible follow-up programs.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처음으로 큐브 위성 경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우주 분야의 고급 인력 양성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추진한 이번 대회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팀들이 개발한 큐브 위성의 독창성, 개발 가능성, 설계 우수성 등을 평가하는 자리인데요. 지구로 나눠서 각각의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큐브 위성으로부터 획득한 오로라의 영상 자료와 다른 위성들의
우주환경관측 자료를 비교하면 최종 선정된 세 팀에게는 큐브 위성 제작비와 제작 발사 기간 동안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성공적으로 우주급 큐브 위성을 제작한 팀에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인증서가 수여되고 위성 발사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펴본 그 17개의 제안서는 상당히 우수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 개발이 돼서 약 2년 후에 발사를 하게 돼서 실제적으로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이 데이터를 받고 그와 같은 공부를 하게 된다면 정말 저희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큐브 위성 개발 비용과 발사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 대회에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을 이끌어갈 수많은 꿈나무들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 큐브 위성은 산업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큐브 위성 시장 규모는 약 100억 원 정도지만 매년 30% 이상씩 성장하며 우주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는데요. 이곳은 큐브 위성 제작 기업인 유럽의 IS-4. 졸업 후에도 큐브 위성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했던 네덜란드 델프트 대학 출신의 열정적인 학생 5명이 설립한 신생 회사입니다. Since it was a very new field of space, these CubeSats, there were not a whole lot of opportunities at established companies or organizations to start. But we did see in a number of international events that a lot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groups were interested in developing these new satellites. So that inspired us to the idea of maybe starting our own company so we could supply systems or solutions to all those new starting initiatives.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주문을 받아 큐브 위성 키트를 제작 판매하는 IS-4. 우주 산업의 혁신을 꿈꾸며 새롭고 흥미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매년 60%씩 고성장을 하며 직원도 4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I think students and young engineers are very important for high-tech companies. They bring new ideas, they have new views, and we like to think that we are still a young company, even though we're 7 years old, and we like to do it different than the traditional way. And then it helps a lot to have a lot of young, inspired minds. 또 다른 대표적인 큐브 위성 제작 기업인 미국의 펌킨사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탠퍼드 대학을 찾았는데요.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인 칼만 박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펌킨사는 대학과 정부, 비영리 기구 등 100여 곳에 400개 이상의 큐브 위성 키트를 판매했습니다. It's a very promising area to be in right now. Pumpkin has been profitable for many years now, but we're still small. We think that ultimately CubeSats have probably the greatest promise of expanding in terms of numbers. That's because they're small, they're inexpensive. If one treats them as disposable satellites, there's a continuous need for new ones. But that's a very good thing because as you develop new ones, you can take advantage of newer technologies, etc. 1999년 미국 연구진에 의해 탄생한 큐브 위성. 가로 세로 10cm, 무게 1kg 정도의 이 작은 위성은 우주를 향한 모두의 꿈을 싣고 더욱 먼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인 1위성 시대의 시작을 연 큐브 위성. 이 작지만 특별한 위성이 이끌어갈 우주 산업의 내일에 크나큰 희망을 품어봅니다. These little satellites are a way of bringing space to everybody. And everybody can see them and relate to them, even little children. And I think that's tremendously exciting. So as you can see, you can have very different mission, quite ambitious and complementary to larger satellites. So my opinion is, yes, indeed, there is a bright future for CubeSats.